탐사선이란 지구나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로 쏘아올린 관측 도구를 말합니다. 주로 다른 천체를 탐사하기 위해 쏘아올리죠. 그렇다면 인공위성과 탐사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위성은 행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은 행성의 궤도를 돌게 만든 인공적인 물체입니다. 즉, 행성의 궤도를 공전하는 모든 인공물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그 용도가 관측으로 정해져 있고 행성이 아니더라도 태양 주위를 돌거나 태양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초속 11.19km,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초속 16.7km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탐사선에게는 큰 속도가 필요하고 멀리 가는 탐사선들은 이를 스윙바이를 통해 얻습니다. 이때 스윙바이는 행성의 에너지로 속도를 얻는 것으로 영상처럼 행성 가까이를 지나쳐가 에너지, 즉 속도를 얻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행성별 탐사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처럼 다른 지구와 가깝고 크다는 특징 때문에 유무인 탐사선들의 첫 목적지가 되었고 미국과 소련 이후에도 많은 국가들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17일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의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금성이었습니다. 미국은 메리너 계획을 통해 금성을 탐사했고 그중 1, 2, 5호가 금성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중 2호는 금성 스윙바이에 성공하고 5호는 금성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금성을 관측해본 결과 금성은 생각보다 매우 뜨거우며 가스로 가득 찬 행성이었고 결국 미국은 화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소련이 먼저 베네라 계획을 진행했으나 베네라 4호에서야 연결된 채 금성에 갔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당초 금성의 대기압을 예상한 것과 달리 대기압은 너무 높았고 결국 지상 24km 상공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베네라 7호, 2호의 탐사선들은 높은 차폐성을 지니고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금성의 열기와 가스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2시간밖에 작동하지 못합니다. 화성에 지구에서 가깝고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하다는 특징 덕분에 화성은 지금까지 많은 탐사선들의 목적지가 되어왔고 현재는 인간의 미래 거주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는 1964년 미국의 메리너 4호가 최초로 성공했으며 바이킹 1, 2호를 시작으로 다양한 로버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럼 여러 착륙선을 종류별로 분류해 살펴봅시다. 먼저 한 자리에서만 탐사 활동을 하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이킹 1, 2호와 피닉스, 인사이트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사이트는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하며 주변을 탐사하는 탐사선들도 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 등이 포함되며 그중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2003년에 발사된 쌍둥이 화성 탐사선으로 둘 중 동생인 오퍼튜니티는 기존 예상 활동 기간이 90일이었으나 화성의 바람이 태양열 전지판에 모래를 날려주어 2018년까지 약 14년간 45km를 움직여 가장 오래 많이 활동한 로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퍼서비어런스는 2020년에 발사된 가장 최신의 탐사 로봇으로 인지뉴어티라는 헬리콥터를 싣고 있는데 이는 인류가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날린 동력 비행체로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 미만인 것을 고려해 분당 2,400회나 돌아가는 로터를 사용했으며 2022년 6월까지 무려 약 7k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정형 탐사선 안에 이동형 탐사선이 들어있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마스 패스파인더와 소저너가 유일합니다.
특히 소저너는 패스파인더의 부속 로버인 관계로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사람의 2배 크기인 오퍼튜니티와 소형차 크기의 큐리오시티보다 훨씬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화성을 넘어 탐사를 진행한 탐사선은 목성 탐사선인 파이오니어 10호로 1972년 발사되어 2003년 마지막 신호 수신 후에 현재도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1973년에서 74년에는 목성 탐사를 진행했는데 강력한 방사능으로 인해 여러 장치가 고장나 흐린 사진만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1973년 발사된 파이오니어 11호는 토성 탐사선으로 최초로 토성의 고리를 관측해 그 성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1977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사선 2대가 발사됩니다. 바로 보이저 1, 2호입니다. 한 번에 한 행성만을 탐사할 수 있는 다른 탐사선과 다르게 두 탐사선은 스윙바이 적기에 발사되었고 그 결과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저 2호는 유일한 천왕성과 해왕성의 탐사선으로서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의 장본인일 정도로 우주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탐사선은 모두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심우주계로 떠나고 있으며 원자력 전지의 고갈로 2030년쯤 수명이 종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1989년에는 갈릴레오 탐사선이 발사되어 2003년까지 목성을 탐사했는데 상공에서의 연구는 물론 목성 속으로 프로브를 투하해 목성 내부의 연구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또 1997년에는 카시니 하위연스호가 토성을 탐사해 카시니호는 2017년까지 토성의 궤도를 돌며 다양한 사진과 연구 결과를 보내와 하위연스호는 2005년에 타이탄에 착륙해 90분간 타이탄을 탐사하며 타이탄에 바다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의 행성지기 박탈 전인 2006년에는 보이저조차 탐사하지 못한 명왕성의 탐사를 위해 뉴 호라이즌스호가 발사되었으나 빠른 속도를 위해 각종 제동장치를 제거한 관계로 궤도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지나가며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장기 거주지를 짓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 27일에는 첫 무인 달 탐사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의 주도로 우주 개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31년까지 자체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6년에는 사광형 거리의 다른 항성계인 프록시마계의 탐사를 계획 중으로 스타쉽이라는 넓고 가벼운 탐사선을 레이저의 복사압으로 광속의 20%의 속도를 만들어 20년 안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우주를 꿈꿔왔습니다. 갈릴레오부터 칼세이건까지 천문학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우주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이자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우리 인류는 우주를 넘어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우주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꾸준히 우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